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저희 지난번에 수리편으로 넘어왔었죠. 수리편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묵묵히라는 부사가 있죠. 그 묵묵히의 묵자입니다. 잠잠하다, 고요하다라는 뜻이고요. 묵묵히 혹은 묵묵하면서 말일이자가 접속사니까요. 묵묵하면서 그것을 갈짓자는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식자인데요. 알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암기하는 공부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암기하고 그리고 배우면서 역시 접속사고 실증 내지 않고 그리고 가르칠 회자가 동사이고요. 사람 인자가 목적어입니다. 을을 붙여주시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여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어찌하자 무엇이라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 나에게 어조사 어자 뭐뭐에게 뭐뭐에라는 뜻이니까요. 나에게 무엇이 있겠는가 무엇이 있는가 어조사 제자는 보통 감탄이나 의문문에 잘 쓰이는 종결사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 어떤 행동들, 그 행동들 중에서 나에게, 공자 자신에게 무엇이 있겠는가,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묵묵하게 내가 그것을 외우고 암기하고 혹은 암송하고 그리고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실증을 내지 않고 그럼 이때 알다와 이 배운다라는 것은 해석이 조금 다르겠죠. 의미가.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옛날의 지식들, 옛날 선인들의 어떤 지식을 배우는 걸 얘기할 거고 이 배울 학자는 정말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식에 가깝지만 결코 이 학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식과 학을 동시에 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이 바로 고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우고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까지 공자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에게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었습니다. 3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갈짓자는 여기서는 은는 이가 주격조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덕이란 뜻이 되겠죠. 덕이 닦이지 못하고 닦이지 않고 학문이 역시 주격조사고요. 학문이 익혀지지 않고 익히지 않고 또한 옳은 것 정의를 듣고도 능히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리고 선하지 않은 것을 능히 고치지 않는 것. 이 앞에 나온 이 여러 가지 행동들, 이것이 이 시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의 근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근심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그 사람의 근심이 그 사람을 표현해주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근심을 하셨나요? 과연 내 근심 중에서 앞에 나온 이 여러 가지 공자의 근심들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이 닦이지 않는다. 그리고 배움이 익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옳은 것을 듣고도 능히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리고 선하지 않은 것을 능히 고치지 않는다. 바로 이것들이 나의 근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다음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편이 조금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희가 지금 금방금방 넘어가고는 있지만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4장도 이렇게 짧게 끝나는데요.
공자가 역시 갈지자 은는이가 주격조사로 쓰였고요. 공자가 이때 연자는 보통 저희가 제비연자로 외우지만 편안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지낸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공자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때라는 뜻이고요. 이 신자는 저희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할 때 그 신자이지만 이 신자 뜻 중에 하나가 늘어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느리다. 저희 왜 그 어떤 걸 쭉쭉 느리는 걸 얘기하죠. 저희가 편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내 몸을 마음대로 늘어뜨리고 고양이처럼 막 마음대로 눕고 늘어뜨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느리다라는 뜻 자체에는 뭔가 푸근하고 느긋하고 뭔가 늘어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푸근하다라는 의미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 글자로 저희가 간혹 있는 경우를 봤었는데 그런 경우는 강조이거나 저희가 웬만하면 조금 이상하면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강조이거나 아니면 여기에서는 이 푸근하다라는 말 자체가 한국어로도 형용사가 되겠죠. 형용사를 써서 강조할 때 보통 이렇게 두 개를 잘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이 같을 여자 역시 저희가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푸근한 것 같아 아니면 나 지금 따뜻한 것 같아 라고 하듯이 이 같다라는 말 자체는 내 상태를 지금 설명해주는 그런 말에 붙일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을 여자가 문법적으로 이렇게 같이 쓰게 되면 형용사와 같이 쓰게 되면 형용사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그런 문법적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앞에서 간혹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같을 여자가 붙음으로 인해서 약간 형용사의 그 역할을 좀 더 고정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지금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같다라고 해석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푸근한 것 같고 이런 뜻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이 형용사적인 그런 걸 뉘앙스를 강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야자는 당연히 종결사가 될 거고요. 이 요자는 어리다, 어리게 보인다 이런 요자인데요. 역시 평화롭고 굉장히 즐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웠다. 마찬가지로 같을 여자가 이 형용사의 의미를 고정시켜주고 있고요. 야자는 종결사로 쓰이고 있죠. 그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편안하게 지내실 때는 굉장히 푸근한 것 같았고 평화로운 것 같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자가 편안히 있을 때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편안하지 않을 때는 이렇다라는 거랑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자는 언제 편하고 언제 편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공자께서 스스로 배움, 즉 학을 할 때는 편안한 상태였을까요? 편안하지 않은 상태였을까요? 또 혹은 제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공자에게 편안한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편안하지 않은 상태였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를 본 제자들이 편안했을 때는, 우리 스승님은 편안했을 때는 참 이런 모양이었어 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공자가 과연 편안했다 라고 하는 때는 언제였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공자가 공부하고 있는 중에는 편안했을까요? 편안하지 않았을까요? 네, 각자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자, 저희 지금도 심자 쓰는 말이죠. 심하구나. 의자는 종결사로 쓰였고요. 심하구나. 나의 쇠함이여, 나의 노쇠함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오래되었구나. 또 역시 감탄, 종결사고요. 내가 주어입니다. 내가. 그리고 다시 붙자는 돌아올 복자라고도 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라는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지 않는다. 무엇을? 꿈에서 보는 것을 다시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는 대상은 주공이 되겠습니다. 주공. 공자는 보통 왕에게 붙는 저희 명칭이었죠. 그래서 노나라의 그 왕들도 다 공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왕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내가
꿈에서 을을 붙여주시고 주공을 다시 보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의미상 보면은 공자께서 주공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주공이라는 사람은 저희가 은, 주 또 나오죠. 이렇게 고대 중국 세 나라가 있었는데 은이 멸망하고 주나라가 생길 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나라가 멸망했을 때가 기원전 1122년이라고 하고요. 공자가 탄생한 해가 기원전 551년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공은 이때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거의 500년도 넘는 기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자는 이 주공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예찬하고 롤모델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공이라는 사람은 주나라 문왕의 아들입니다. 문왕의 넷째 아들인데 주나라를 개국한 왕은 무왕입니다. 무왕 역시 문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무왕과 주공은 형제가 되겠죠. 즉 문왕의 아들이기도 하고 무왕의 동생이기도 한 주공인데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주공이 이 무왕과 그리고 무왕의 아들인 성왕을 굉장히 잘 보좌해서 주나라를 흥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왕이 죽고 나서 성왕이 나올 때가 이 성왕이 굉장히 아기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공이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공은 성왕을 잘 보필해서 나라를 융성하게 했다라는 그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적통의 왕가이면서도 왕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고 이 무왕과 성왕에 의해서 이 주공을 제후로 삼은 나라가 바로 노나라입니다. 즉 공자의 나라죠. 이렇게 주공은 노나라의 제후로 있으면서 제후로 만족하고 이 무왕과 성왕을 잘 보필했다는 역사적 기록인데요. 사실 공자가 어떻게 보면은 500년 전에 이 주공을 굉장히 흠모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로 따지면 사실 조선시대 초의 사람을 굉장히 이 사람 너무 훌륭해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저희 조선은 사실 사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사료적인 어떤 비판과 역사 공부가 가능한데 사실 이 당시에는 사료가 아니라 거의 구술로서 이 주공의 역할을 아마도 이해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주공이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을까라는 이 사실이 조금 의문이 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주공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 내용 자체에는 사실 굉장한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이런 사람, 이런 주공과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주공과 같은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들을 공자는 배우려고 했었구나. 그러면 공자는 아마 사상이 이랬을 것이다 라는 유추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공자는 이런 사람을 좋아했구나 라는 걸 저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조금은 말도 안 될 수도 있지만 단군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 신화적인 내용들까지 역사서에서 같이 배우는 게 물론 역사 기록에 남아있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당시 사람들은 호랑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아니면 마늘, 달래 이런 것 같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희도 여기서 주공이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인가? 아닐지도 모르잖아 라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자는 왕의 신분으로서도 자신의 분수를 알고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사람을 흠모했구나 라는 사실을 뽑아올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한 공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하구나 나의 노쇠함이여 그리고 오래되었구나 내가 꿈에서 주공을 다시 보지 못한 지가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길지 않고 짧으면 물론 담겨있는 내용은 많을지라도 조금 이해하는 게 훨씬 수월하긴 하죠. 문법적인 것도 좀 간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아주 많은 게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과 고민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